오늘은 삼각함수의 정의 두 번째 시간 설명할게요. 지금 우리가 각을 다루는데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각을 실수로 만드는 과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일반각의 표현이라 해가지고 단순하게 0도부터 360도까지 다룰 게 아니라 0보다 작은 각이나 그다음 360도보다 더 큰 각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거든. 그러면 이런 각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파이 라디안이 몇 도라 생각하라 했어? 180도라 생각하라 했어. 그래서 이 파이는 360도랑 같다고 생각해줘. 이제 각을요, 좌표 평면의 표현을 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각은 한 점에서 만나는 두 개의 반직선 이룬 도형이라 했는데 얘는 고정된 선이고 너는 이제 움직이는 선이야. 고정된 선은 시초선이라 하고요. 움직이는 선은 동경이라 하는데요. 약속 하나 하기로 해. 이제 시초선을 X축의 양의 방향에 놓기로 해. 얘가 항상 시초선이야. 좀 굵게 표시할까? 이 선이 바로 시초선이에요. 그럼 동경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게를 움직여가지고 위치하게 하려고 해요. 자, 1번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뭔 말이야? 이렇게 선을 잡으면은 지금 얘가 이 굵은 선이요, 고정된 시초선이고요. 이 새로 그은 선이 동경이거든. 그럼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이 세타란 뜻이야, 얘들아. 이 선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입니다. 그 다음에 5세타. 5세타면은 이 벌어진 각이 몇 배가 되게끔 5배가 되게끔 이제 좀 더 각을 움직여가면 되겠죠. 했더니 어떻게 됐대? 다음과 같은 위치관계를 갖는다. 1번은 서로 일치한대요. 그 5세타는 파란색으로 표현을 할게. 무슨 말이야? 세타를 5배를 했어. 5배를 했더니 뭐 1배, 2배, 3배, 4배, 5배 왔더니 얘랑 일치한대. 이렇게 여기서 일치한대. 그때 세타의 크기를 물어봤거든. 그림 그렸니 얘들아? 그럼 여기 시초선으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여기 5세타랑 세타랑 어때? 요만큼이 겹쳐져 있지? 걔를 빼봐. 그러면 5세타에서 세타만큼 빼면은 정확히 여기 한 바퀴 돈게 된 거든. 그러니까 식을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5세타에 세타를 빼주면요, 결국에는 회전각만 표현되거든요. 그럼 한 바퀴 회전했는지 두 바퀴 회전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그거는 n바퀴 회전했다 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할 거야.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 했잖아. 한 바퀴면은 360도예요. 360도예요. 그럼 얼마다? 2파이. 즉, 이 둘의 차이가 이 한 바퀴랑 같은데 한 바퀴를 나타내는 각은 2파이인데 정확히 몇 바퀴를 돌아서 도착하는 건지 모르니까 2n파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n은 정수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타가 간단히 정리가 됐는데 단 해서 세타의 범위가 0과 2파이 사이라 했잖아. 그러면 넣어주자. n에다가 0을 넣어주면은 0이니까 성립 안 하고, n에 1 넣어줄 때는요, 세타의 값이 2분의 파이. 2 넣어주면은 파이, n에 3 넣어주면은 2분의 3파이. n에 4를 넣어주면 2파이가 되어서 여기 값과 동일하게 되어서 포함되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가능한 세타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뭔 말이요? 세타가 만약에 2분의 파이, 즉 90도면은 여기 동경이 여기 위치하겠지? 5세타는 몇 도예요? 2분의 5파이. 그러니까 90도씩 몇 번 가라? 5번 가면은 여기랑 이 선과 일치하게 된다고. 지금 이해돼?
계속 볼게. 우선 다 한번 설명하고 정리를 해줄게. 자, 2번은 역시 세타랑 오세타 두 개의 동경을 그려야 하거든. 좌표 평면부터 그리고 세타의 동경을 잡아주세요. 그다음에 오세타는 어디에 위치하냐? 한 직선인데 반대 방향이래. 이렇게. 왜 안 돼? 약간의 오차가 있네요. 자, 돌고 돌아서 어디 왔다? 여기 도착했다. 여기가 오세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가 세타의 크기고요. 보이죠? 그다음에 여기가 5세타가 나타내는 크기라고요. 그럼 5세타 쪽이 정확히 몇 도 더 커요? 180도.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간판 표시한 거야. 여기가 세타고 5세타야. 그럼 둘의 차이가 180도지? 근데 그걸 어떻게 쓴다? 5세타에서 세타를 빼주면 180도는 파이라 했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180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5세타가 딱 봐도 5배 아니잖아. 돌고 돌아서 여기 도착한 거야. 돌고 돈 거 어떻게 표현하자고? 2n 파이라 쓰자고. 그러면 이제 n의 정수값을 넣어서 아까 0과 0과 2파이 사이값이 되도록 값을 정하면 되거든요. n에 0부터 넣어주세요. n에 0 넣어주면은 4분의 파이, n에 1을 넣어주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에서 가능한 한 세타의 크기는 4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세타랑 5세타가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가 되는 위치에 있게 돼요. 이제는 3번입니다. 두 개의 동경이 X축의 대칭이래요. 그럼 X축의 대칭이 되게끔 선을 2개 그려줄래 얘들아? 시초선에서 첫 번째 여기 초록색 선의 동경이 세타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시초선에서 움직여가지고요. 이렇게 도착한 게 5세타야. 약간 이게 연꽃잎 모양 보여요. 이렇게 이게 5세타거든? 이 크기가. 근데 X축 대칭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세타면 이쪽도 뭐라 볼 수 있어? 세타라 볼 수 있지? 그래서 여기 연꽃 모양에다가 연잎 세타만큼 채워주면은 어떻게 됐어? 몇 도가 됐어? 360도가 돼. 즉 이번에는 더해야 돼. 5세타와 세타의 합이 완벽하게 360도가 만들어졌구나. 그걸 나타내는 식이 2n파이라고요. 그래서 세타는 3분의 n파이가 되고요. 가능한 세타의 값은 n에 일러주면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3파이는 파이라 쓸게요.
다음에 네 번째는요. 와 이추 대칭이랍니다. 세타부터 이렇게 그리고 다음 y축 대칭이 되게끔 그림을 그려줄래? 그래서 각을 표현하자면 이만큼이 세타고요. 그 다음에 시초선 x축의 양의 방향부터 움직인 각, 이 각이 5세타예요. 그러면 3번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때? 와 이축 대칭이니까 이쪽 각도 세타로 놓을 수가 있죠? 여기 시작부터 이만큼 5세타고 너희 둘은 대칭이니까 각이 같아. 세타를 일로 옮겨서 적을 수 있지? 그럼 둘이 더하면 몇 도가 된다 이번에는? 180도가 된다고. 그래서 적어주면 5세타 더하기 세타는 합이 180인데 반드시 EN파이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타는 3분의 n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돼요. 그래서 n의 0부터 1, 2, 3, 4, 5를 넣어주면 이렇게 총 6개의 각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세타 찾는 연습하고 있어요. 어때요? 1번, 2번은 각을 두 개의 각을 뺐거든? 일치한다 했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생기네. 그래서 빼가지고 둘의 차이가 360도 n이다. 즉 EN파이다. 2번도 빼가지고요. 둘 차이를 이용해서 그 180도를 이룬다를 사용해서 식을 세웠고요. 3번과 4번 대칭이잖아. 대칭일 때는요. 빈 부분을 채워주면은 180도 또는 360도가 나와요. 그래서 일직선과 아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일직선일 때는요. 빼고 그 다음에 대칭일 때는 더해주면 돼. 각들을. 5번 역시 y는 x 대칭이래요. 일사분면이 확대되게 그래프를 그렸고 y는 x까지 그려볼까? 이 정도의 세타를 잡아주시고 여기가 세타고 저 파란 선까지가 5세타야. 그러면 y는 x 대칭이니까 여기도 세타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5세타랑 세타를 합하잖아? 몇 도가 만들어진다? 90도가 만들어져요. 그 관계를 식으로 쓰자. 5세타 더하기 세타는 회전한 거 2n파이 플러스 90도는 2분의 파이예요. 그럼 세타는 3분의 n파이 플러스 12분의 파이라 정리가 되고 0과 2파이 사이에서 근을 찾으라 했으니까 n에다가 0부터 대입을 해주면 12분의 파이 12분의 5파이 12분의 9파이 4파이 더하면 13파이 해서 6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거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얘들아. 얘가 세타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5세타.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세타를 이쪽으로 옮겨줄 수 있거든. 보여요? 저 세타랑 내가 옮겨놓은 새롭게 쓴 세타랑 같은 각이죠. 대칭이니까. 이번에는 5세타랑 세타를 더하면 몇 도가 돼요? 합하면 몇 도요? 5세타랑 세타 더하면 몇 도야? 270도. 5세타 플러스 세타는 회전각 2n파이 플러스 270도는요 2분의 3파이입니다. 역시 n에다가 0부터 값을 대입하잖아. 4분의 파이 12분의 4씩 커지던가. 그러니까 세타는요 0과 2파이 사이 각인데 걔를 막 5배 하면은 2파이보다 훨씬 큰 각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일반각 표현을 한 거고 각각의 위치에 있을 때 식 세운 거 이해됐어요? 근데 6가지나 되고요. 이거를 다 외우란 말 못하겠어요. 그림 정도 그릴 수 있지? 좌표 평면 그리고 세타는 1, 4번에 표현을 해. 그 다음에 선을 그려주면 돼. 아까 뭐라 했어? X축 대칭 같은 거. 대칭에 되게 선 2개 그릴 수 있잖아? 너희가 판단을 해. 세타가 어디고 세타가 어딘지 써놓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더해야 하냐 빼야 하냐 그걸 너희가 좀 생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더하거나 빼서 두 각의 합 또는 차가 0도, 90도, 180도, 270도가 나오게끔 정리해줘야 하거든. 뭐 이걸 또 어떻게 다 뭐 규칙도 없고 이걸 다 어떻게 외우라 하겠어. 그래서 판단해서 식 세우면 돼요. 다음 2번 할게요. 그림을 보고 삼각함수의 정의를 쓰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이건 안 적어도 돼. 우리 보통 x에서 y로의 관계를 함수라 했었죠. 그래서 x는 독립변수라 하고요. 독립한단 말은 몇 말인지 알지? 떨어져 나가서 각각의 일반적인 객체라고. 그 다음에 y는 종속변수라 합니다. 독립과 종속 의미 알고 있니? x는 뭐 정의역에 있는 일반적인 나와 있는 값들을 대입하면 되는데요. y값은 왜 정속 변수냐? x값에 따라서 함수값이 변화를 받거든. 뭐 예를 들어서 fx가 ex라 해봐. 그럼 얘가 여기는 1, 2, 3 다 독립적인 요소들이거든. 근데 y값은요 이걸 2배해서 얻어지잖아요. 이 값이 얼마에 따라서 y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x에 영향을 받는다 해서 종속 변수라 해. 자, 그러면 삼각함수는 뭐다? 여기도 독립변수랑 정속변수가 있겠지. 독립변수는요 먼저 얘기하면은 세타예요. 그러면 각의 크기에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세 개의 삼각함수 삼각비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각이 얼마니? 각이 30도야. 그럼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었지.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었지.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었지. 각의 크기가 정해지면은 그에 해당하는 삼각함수 값이 각각 달라지죠. 나오죠. 그래서 세타의 값에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값을 정리한 거를 삼각함수라 하거든요. 자, 각을 독립변수라 하고 원위로 움직일 동이야 얘들아. 움직이는 점 동점 피읍 x좌표 y좌표를 종속 변수로 하는 함수. 자, 사인은요
이 그림에서 r분의 높이가 뭐예요? y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었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였어. 그래서 이 사인은 뭐다? 세타에서 r분의 y 로의 함수. 코사인은 세타에서 r분의 x로의 함수. 세타를 밑변분의 높이 비를 대응해라. 그게 탄젠트예요. 이제 각이 주어지면은 그 각에 따른 빗변분의 높이의 비, 빗변분의 밑변의 비, 밑변분의 높이의 비를 각각 구해서 얘들 대응관계는 하나씩밖에 안 나오거든. 이 관계를 표현한 게 삼각함수고 이 삼각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다 됐을까? 다 했으면 넘겨볼래요? 여기 파란색 P 보여요? 여기 프라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프라임. 여기 직각삼각형이 두 개 있거든? 이 직각삼각형과 그 다음에 큰 직각삼각형 이렇게 두 개 보이지? 두 직각삼각형 관계가 어떻게 돼? 둘이 뭔 관계? 닮음이죠? 닮음이니까 대응하는 편의 길이 b는 같죠? 그 관계를 적어볼게요. 선분 OP 대 PM은 OP 프라임 대 P 프라임 M 프라임과 같다. 삼각형의 닮음에 의해 세타가 일정하면 방금 내가 빗변하고 높이 비를 썼거든. 이 b는 항상 같은 값을 갖는다. 지금 이 내용이야. 여기가 2, 9, 1이면 루트 5잖아. 4, 2, 2 루트 5잖아. 그 왼쪽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를 구하면 루트 5분의 1이고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구하면 2 루트 5분의 2죠. 결국 약분하면 어때요? 값이 같아지죠. 삼각형 크기에 관계없이요. 크기나 모양에 관계없이 각만 일정하잖아. 그러면 그 각에 대한 삼각비는 항상 하나의 값, 일정한 값으로 나오게 돼. 그 내용 말한 거야. 다음에 4번이 매우 중요해.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이용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실래요? 여긴 안 적고 그냥 들어도 돼요. 이걸 이제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고 정리해 줄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들아, 직각삼각형이 있어. 여기 점 좌표를 제가 Q라고 할게요. 그러면 Q의 X좌표, Y좌표. 여기를 이제 알파라 할게 얘들아. 그럼 이 길이가 X고 이 길이가 Y 되는 거야. 그 다음에 OQ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거든.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사인과 코사인과 구해볼까요? 사인의 b는 빗변분의 높이 해가지고 1분의 y가 되고요. 코사인 값은요 1분의 x가 돼요.
그러면 x 1이니까요. 분모는 없다 생각하고 x랑 코사인 알파는 어쩌다? 같고 y좌표는 사인 알파랑 같다. 즉 이 좌표가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라고 바꿔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지금 이해했어? 그 빗변이 1이어서요. 빗변 둘 다 이제 분모에 빗변의 값을 넣어줘야 하는데 빗변이 1이니까 없다 생각이 되죠? 그래서 x좌표, y좌표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삼가함수로 만들 수가 있어. 삼가함수. 근데 x좌표는 코사인 알파랑 같고요. y좌표는 사인 알파랑 같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 직각삼각형 그려가지고 이들의 관계가 같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럼 당연히 1, 4분면의 각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0에서 360도까지 사이 각을 모두 다룬다 했어. 그래서 세타가 이 동경이 지금은 빨간 선 보이지? 몇 사분면에 위치해 있어? 2, 4분면에 위치해 있지? 그럼 이때, 또 이때, 3, 4분면에 있을 때, 4, 4분면에 있을 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그걸 알아보자는 얘기거든? 졸지 마! 자, 결론은 동경이 1에 있든 1, 4분면에 있든 2, 3, 4, 4분면에 있든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방금 내가 뭐라 했어요? 이 식이 코사인, 사인과 같다 했죠? 근데 세타가 어느 4분면에 위치해도 똑같다고요? 왜 그렇다?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사인은 y좌표랑 코사인은 x좌표랑 같게 되는 거예요. 코사인은 점 P의 x좌표. 탄젠트는 x분의 y인데 이거는 선분 OP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너 이 3-2는 다 했냐? 시간 했냐? 3-2에서는 삼각비를요 0에서 90도까지만 정해 놓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세타가 90을 넘는 각에 대해서도 정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방법은 뭐라고? 똑같아. 1, 2, 3, 4 어디에 있든 x좌표는 코사인 값과 y좌표는 사인 값 같거든? 근데 있잖아 얘들아, 여기 2, 4분면에 위치하면은 x좌표 부호가 어떻게 돼? 양순위, 음순위? 음수. 3, 4분면에 있으면요 x, y 모두 음수. 4, 4분면에 있으면요 x좌표가 양수고 y좌표가 음수죠? 그쵸? 그래서 그 부호만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맞다. 그래.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와, 이축, 대칭이 되게 동경을 잡아볼게. 자, 여기 점을요 저는 우선은 Q라고 쓸게요. 여기를 X로 놨으니까 이제 Y축 대칭했으니까 X좌표 부호가 뭐 그냥 여기를 XY라 하고, 얘들아 헷갈리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X를 하자. 그럼 Q에서 X축에 수선의 발 내려주면은, 자, 이 각으로선 세타라 해봐. 이 길이가 X고 이 길이가 Y인 거야. 빗변은 1이라 했어.
듣고 이해해봐. 자, 세타가 1사분면 각이면은 세타가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랑 같아요? 1분의 y고 코사인 세타는 1분의 x고 탄젠트는 x분의 y랑 값을 갖는다고요. 근데 이제 이쪽에다가 이번에는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에 있다, 위치에 있다 할게. 그럼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에서 y고 코사인 세타는 1분의 여러분 이때 x좌표가 뭡니까? 마이너스 x가 됩니다. 탄젠트는 마이너스 x분의 y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 4분의 일치한다면 여기 좌표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돼. 여기가 y였으니까 내려왔으면 마이너스 y야.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삼각비를 구하잖아.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해서 이런 값을 갖게 돼. 마지막 4, 4분의 위치한다면요. x고 여기가 마이너스 y가 되거든. 그래서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x좌표, x좌표가 x죠. 사인은 y좌표라 했죠. 코사인은 x좌표랑 같다고요. 탄젠트는 x분의 마이너스 y. 그럼 사인들 보세요. 전부 다 절대값이 어때요? 같죠? 같지? y,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그러면 사인이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냐? 사인은요, 그 동경에 한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에 y좌표랑 같다 했거든? 그러면 1하고 2, 4분면에 있으면 y좌표가 양수니까 이땐 양수고 3하고 4, 4분면에 있으면 y좌표가 음수니까 음수 붙는 거야. 그 다음 코사인을 봐봐. 코사인 역시 b의 값은 다 똑같아. 절대값으로 보면은. 하지만 코사인은 그 동경에 해당하는 점에 x좌표랑 같다 했기 때문에요. 1하고 4, 4분면은 양수고 2하고 3, 4분면에서 음수가 돼. 마지막 탄젠트는요. x분의 y, 즉 x의 증가량분의 y 기울기를 의미한다 했거든. 그래서 x좌표가 1, 4분의 x, y 모두 양수니까 양수고 3, 4분면에서는 둘 다 음수니까 또 양수가 된 거야. 나머지는 부호가 엇갈려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은 거고. 해서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제 1, 4분면에 있을 때는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의 부호가 다 뭐예요? 플러스죠? 그를 올이라 써주고 2, 4분에서는요. 사인만 플러스예요. 3, 4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고 4, 4분면 각은 코사인만 플러스야. 그래서 앞으로 너희는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애들이 갖는 값의 부호를 좀 생각해 주자. 1, 4분면은 올, 2, 4분면은 싸, 3, 4분면은 탄, 4, 4분면은 코. 이대로 함수값이 양수가 된다고요. 그래서 올, 싸, 탄, 코 기억할 수 있겠어? 일은 올, 2는 싸, 3은 탄, 4는 코. 이때만 양수고 나머지 값은 다 음수다.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개념을 좀 잡아줄게. 예시를 들어볼게. 5번 볼래요? 좌표 평면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좀 찍어보자. 자, 동경이 여기 위치한대요. 각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지금 우리는 그동안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삼각비를 구했잖아. 근데
직각삼각형에 있는 각은 하나는 90도고 나머지 두 개는 예각이잖아요. 근데 여긴 예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삼각비를 못 구하냐? 아니라고 구할 수 있다고. 어떤 식으로 구한다고? 사인은 뭐랑 같다 있어? 빗변분의 그 동경에 위치하는 y좌표랑 같다 있어. 우선 이렇게 해줘. 앞으로는 P란 점에서요. X축에다가 수선의 발 내려주실래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하니까 길이 구하기. 그럼 여기 가로가 마사, 세로가 마삼이면 빗변의 길이는 5가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사인 값은 5분의 마이너스 4가 되고 코사인 값은 빗변분의 그 동경에 위치한 점에서 x좌표랑 같다 했거든요. 아, 나 자꾸 실수 아니야. 이게 마삼이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과 같다 했고 또는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 그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삼각비를 구할 수 있고 그 방법이 다음과 같다는 얘기야. 그 다음 나는 이 방법도 쓰라 하거든. 자 보세요. 무조건 P란 점에서요. X축에 수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피타고라스 배웠기 때문에 이 길을 구하는 걸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봐봐. 동경과 X축이 이루는 각 있지? 너를 기준 삼아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구해줄래?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에서 길이는 5분의 3이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에서 5분의 4고 탄젠트는 쉬워.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하면 되거든. 자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 아까 부호 판단했지 우리가. 동경이 3, 3분의 2치 하는구나. 아 그때는 탄젠트만 양수라 있었어. 내가 구한 건 절대값이거든? 탄젠트만 양수니까 나머지 사인과 코사인은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 이렇게도 먼저 구한 값과 동일해요. 방법 이해되세요? 그래서 90도보다 큰 각에 대해서 삼각비 구하는 거 공부했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해보자. 다음 값들을 구하여라. 사인 4분의 9파이. 여러분 4분의 9파이면은 우리는 아직도 60분법이 편하니까 몇 도야? 파이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자. 4분의 9파이 동경부터 표현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90도가 얼마였지? 파이가 180도니까 90도가 2분의 파이야. 즉 얘는 2분의 파이씩 몇 번 가고 4번 가고 4분의 파이를 더했다 생각하면 되거든? 이거 뭔 소리야? 시초선이 x축이라 했잖아요. 자 여기서 2분의 파이 몇 번 간다? 4번 가고 그 다음에 얼마 더 더해준다? 4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 절반이니까 몇 도? 45도가 돼요. 그래서 4분의 9파이는 동경이 여기 위치하게 돼요. 누구랑 동경이 같아요? 4분의 8은 동경이 같죠? 그럼 여기 위치했을 때 사인값 구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P라 했을 때 P에서 X축의 수를 발 내려봐. 그럼 여기도 4분의 파이니까 길이 B가 1대 1대 루트 2다. 아, 사인 4분의 9파이는 빗변분의 뭐랑 같다고? P란 점에 Y좌표랑 같다 했으니까 1 해서 구해주면 돼. 시연아 이해되고 있어? 이해 안 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더 큰 각에 대한 삼각비 구하는 거야. 1차적으로 뭘 그리자? 동경 그려야 돼. 두 번째 거 봐봐. 코사인 3분의 14파이래. 3분의 14파이는 대분수를 고치면은 4와 3분의 2지. 그러니까 코사인 4파이 더하기 3분의 2파를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 바퀴가 몇 파이라 했어? 2파이라 했거든. 그렇게 4파이면 두 바퀴를 돈 거야. 두 바퀴 돌고 얼마 더 갔다? 3분의 2파이만큼 갔다. 근데 파이는 180도라 했으니까 3분의 2배 해주면은 120도가 돼요. 그래서 동경이 어디 위치한다? 120도만큼 가서 이 정도? 이 점에서 뭘 내려줘?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주십시오. 여기 부분이 이제 60도가 될 거 아니니? 그럼 30, 60, 90이어서 길이비가 1대 루트 3대 2다를 만족하게 되는 거야. 좌표를 마이너스 1, 루트 3이라 해놓고 어차피 b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잡아도 코사인 3분의 14파이는 빗변분의 x좌표랑 같다 했거든요. x좌표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탄젠트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이번엔 음의 각이니까요. 자, 한 바퀴 도는 게 360도라 했으니까 360은 2파이다. 그 마이너스 2파이 하고 얼마 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이동했구나. 여기 보세요. 음의 각은요. 양의 각은 시계 반대 방향이고 음의 각은 시계 방향이에요. 이렇게 한 바퀴 돈 다음에 얼마 더 내려왔다? 4분의 파이만큼 내려왔구나. 그래서 동경이 여기 위치하게 돼. 동경에서 무조건 X축에 수선의 발 내려주세요. 그럼 이만큼 각이 4분의 파이니까 길이비가 45도, 45도, 90도잖아. 1대 1대 루트 2가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을까? 그럼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9파이는 밑변분의 높이거든? 반대로 썼네. 1분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이 돼요. 두 개 얼른 한꺼번에 해버리고 마무리할게요. 좌표 평면에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습니다. 자, 원을 10등분을 했대요. 그러면 한 바퀴에 360도니까 10등분 하면 대략 36도 정도 되겠죠? 그 각을 이제 세트로 놓을 건데요. 우선 P1이 1,0. 여기 1,0 적어줄래? 그래서 뭐 이 정도 가서 36도, 36도 이런 식으로 각을 잡았단 얘기야. 우선 처음이니까 편의상 그 선을 다 그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1번, 2번 이어지니까 조금 꼼꼼하게 그릴게요. 여기가 P2, P3, P4, P5, P2부터 보세요. 이 크기가 바로 세타란 얘기거든. P1, O, P2 이 각이. 그러면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세타니까 P2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좌표를 빗변 분의
x좌표 뭐랑 같다 했니 얘들아? 여기가 x고 y잖아. 여기가 1이고 x좌표 나오려면 어떤 삼각비를 구해야 돼? 코사인을 구해야 1분의 x에서 코사인 값 나와. 즉 P2는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돼요. 그런 식으로 P3는 시초선에서 여기 이루는 각이 세타만큼 더 갔으니까 여기는 총 2세타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 P4는 코사인 3세타, 사인 3세타.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라고. P7만 좀 적어줘. 코사인 6세타, 사인 6세타구나. 그래서 문제에서 사인 세타부터 사인 10세타까지 합을 구하라 했거든. 여러분, 사인 세타랑 사인 6세타를 보세요. 정확히 어디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면 정확히 뭐가 달라진다 했어? 부호가 바뀌어. 그러니까 사인 6세타는 뭐랑 같아?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같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야? 0. 또 사인 7세타는 누구랑 완전 대칭이야? 사인 2세타랑 완전 대칭이니까 너희 둘의 합도 얼마다? 0. 같은 이유로 올 0. 답은 0이 되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여기도 볼게요. 같은 이유로 여기도 다 합하면 얼마 돼야 돼요? 자, 주의할 게 있어. 13579의 합은 A이고 2468까지 있지. 얘들아 10까지 써줘. 10까지 있으면은 방금처럼 둘둘 짝지어서 얼마다? 0이 돼. 그러니까 윗줄 아랫줄 다 합하면은 0이야. 이해돼요? 근데 윗줄 합이 얼마라 했어요? A라 했고 문제에서는 여기 구하라 했잖아. 누구는? 얘는 또 어떻게 구할까? 10세타면 정확히 몇 바퀴 돈 거예요? 한 바퀴를 다 돈 거거든? 10세타 위치는 동경은 여기야 여기. 코사인 값은 그때의 x좌표라 했어. 아, 그래서 코사인 10세타는 얼마다? 1이 돼. 결론 우리가 구해야 할 값은요 0에서 a랑 1을 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돼요.